안녕하세요, 여러분. 절약왕 리밋입니다. 저희는 절약하는 30대 신혼부부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돈만 좀 더 있으면 정말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같은 생각들 말이에요. 물론 저희도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막상 절약을 시작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지내다 보니 또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우리는 얼마를 가져야 행복할까에 대해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연봉 1억이면 행복할 거야. 내 명의의 집만 있으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차로 바꾸면 그때는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거야. 저도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막연히 다음 단계의 부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준도 같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소득이 늘어나면 그럴 때마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지내게 됩니다. 월급이 올랐더니 생활 수준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충분하다고 느꼈던 게 어느 순간에는 또다시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상대성인 것 같아요. 돈이 늘어나면 행복이 그만큼 커지는 게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바뀌는 거죠. 저는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이랑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아니면 집 앞 놀이터에서 놀기만 해도 충분히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든지 여행도 떠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지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쉽게 행복이라는 감정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SNS를 보다 보면 정말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예쁘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호캉스를 떠나기도 하고, 명품을 사기도 해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제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 아니라 해외 인플루언서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할 수도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SNS를 통해 보는 그 장면들은 그 사람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장면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들만 모아놓은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빛나는 모습 이면에는 대출, 불안, 걱정, 스트레스도 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남의 기준으로 내 행복을 정의 내리면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남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남편과 같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마음가짐은 충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아침에 책을 읽을 여유가 있을 때, 제철 과일을 먹을 때, 노을을 볼 때, 남편이랑 둘이 소소하게 웃으며 장난을 칠 때, 같이 요리를 해서 나눠 먹을 때, 이런 순간에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랑 산책하며 이야기할 때, 예쁜 자연 풍경을 볼 때,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 그리고 가끔 치킨을 먹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가 절약을 해오면서 느낀 건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사소한데 가까운 데에 있다는 거였어요. 주말에 집에서 영화 한 편 보는 시간, 집 근처로 잠깐 나가서 산책하는 시간처럼 말이에요. 이런 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큰 금액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편안함이 생각보다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싼 소비, 충동적인 소비보다는 마음이 안정되는 삶, 이게 저희가 지금 가장 원하는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물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돈은 절대로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돈이 행복 그 자체, 이퀄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불행을 줄여주는 방법 중 하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부족하면 우리는 계속 불안해지고, 그렇게 불안해지면 일상의 작은 즐거움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면 당연히 불안은 줄어들고,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오늘의 시간, 사소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결국 나는 앞으로 100억을 벌어서 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가 있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읽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고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내 위에는 나보다 더한 부자가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영원히 내가 생각하는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들도 하다 보니까 결국 부자로 남는 데에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부자가 되는 것보단 부자로 남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절약을 하면서 저희 부부의 삶에서 바뀐 건 통장 잔고만이 아니에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남들과의 비교도 줄어들고, 그 비교가 줄어드니까 불안한 마음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순간 행복은 이미 시작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의 과정 또한 굉장히 설레요.
사실 행복에 필요한 돈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행복은 통장 잔고의 크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 충분함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더 벌기를 다짐하기 전에 나는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그 가치를 따져보고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절약을 하는 데에 있어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절약하는 저희 부부의 생각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과 행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